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.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이 피킹 단계에 대한 겁니다. 특히 고속 피킹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롭던데요. 어떻게 하면 최고 선수들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. 뭐랄까,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엘리트 선수들한테는요. 그래서 가속화된 힘, 특정 방법, AFSM이라는 훈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새로운 접근법이에요. 그렇군요. 그냥 무겁게만 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. 이거 운동선수나 코치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고 싶은 분들께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줄 것 같은데요. 특히 좀 정체기를 느끼는 분들이라면요. 자, 그럼 이 고속 피킹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. 우선 왜 고속 피킹이 필요한 걸까요? 자료 보니까 선수 레벨이 올라갈수록 뭐 벤치프레스 같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 있잖아요. 그런 운동의 효과가 실제 경기력 향상으로 잘 안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전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. 본다루축 박사 연구도 그렇고요. 맞습니다. 엘리트 선수일수록 경기장에서 하는 실제 움직임이랑 훨씬 더 비슷하고 전문화된 그런 자극이 필요해요. 무거운 역기 드는 힘이랑 경기장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AFSM이 등장하는 겁니다. AFSM이요? 그럼 그 핵심 원리가 뭔가요? 자료에선 보니까 최대 근력이 한 25%에서 55%이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쓰는 것 같던데요. 네, 정확해요. 핵심은 가벼운 무게로 근데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 필요한 속도, 그리고 힘을 내는 패턴, 여기에 신경계를 적응을 시키는 게 목표죠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 10회 반복 이런 게 아니고요.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방식입니다. 아, 시간 기반 훈련이요? 그건 어떤 식이죠?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? 네, 예를 들어서 미식 축구 선수들처럼 짧고 강한 파워를 계속 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땐 뭐 7초, 5초, 아니면 10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세트를 해요. 이게 그냥 힘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. 실제 경기에 필요한 에너지 시스템이나 작업 능력, 그리고 결정적으로 힘을 얼마나 빨리 내느냐, 즉 RFD, 힘 발현율을 직접 훈련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훈련 강도를 높일 때도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, 더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그럼 AFSM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방법들이 있나요? 자료에서 4가지 정도를 꼽던데요. 네, 맞아요. 크게 네 가지인데 AFSM 근력 훈련, 진동 훈련, 플라이오메트릭, 그리고 쇼크 훈련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AFSM 근력은요. 내려올 때 반대 근육, 그러니까 기랑근을 써서 몸을 확 끌어내리듯이 빠르게 내려와요. 그러다가 바닥에서 급격히 멈추고 빵 하고 폭발적으로 미는 거죠. 아, 능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진동 훈련은 스쿼트 맨 밑지점처럼 힘쓰기 어려운 구간 있잖아요. 거기서 아주 작은 범위로 엄청 빠르게 위아래로 막 떠는 거예요.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. 아하, 플라이어메트릭도 비슷해요. 기랑근을 써서 점프 하강을 시작하고 땅에 닿는 순간 아주 짧게 탄성 있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요. 마지막 쇼크 훈련은 이건 좀 더 강도가 높은데 높은 데서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의 플라이어메트릭이에요. 지면 접촉 시간을 극도로 줄이고 몸의 강성, 그러니까 단단함을 키우는 거죠. 와, 듣기만 해도 강도가 느껴지네요. 그럼 실제 선수들한테 적용했을 때 효과는 어땠어요? 그 하키 선수들 사례가 인상 깊었는데? 네,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. 6주 동안 AFSM 훈련을 시켰는데 선수들이 기존의 최대 근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세졌어요. 예를 들면 뭐 벤치프레스를 전에는 285파운드 느리게 들었다면 훈련 후에는 325파운드를 훨씬 폭발적으로 들게 된 거죠. 오, 무게도 늘고 속도도 빨라졌군요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단거리 스프린트나 점프 능력 같은 실제 경기랑 직결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로 훈련했는데도 더 강해지고 결정적으로 더 빨라졌다는 증거죠.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짚는 게 발목이더라고요.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 같아요. 아, 맞아요. 그거 진짜 중요해요. 엉덩이나 무릎에서 아무리 큰 힘을 만들어도 발목이 약하면 그 힘이 땅으로 전달이 안 돼요. 그냥 새어 나가는 거죠.
자료에서도 모래 위에서 점프하는 것 같다고 비유하잖아요. 아, 네네. 힘 전달의 마지막 관문인 발목, 특히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주는 그 역할,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정말 그러네요. 단순히 힘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빠르게 쓰느냐가 핵심이라는 거군요. 그냥 무조건 무겁게 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훈련은 어떤가요?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목표가 경기력 향상이든 일상에서의 움직임 개선이든 간에요. 현재 당신의 훈련 방식이 과연 속도,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타이밍,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까요? 어쩌면 그 정체기를 깨는 열쇠는요, 더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볍고 빠른 움직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